이렇게 이유 없이 혀가 아프고 쓰리고 할 때 이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면 싹 나아질 겁니다. 건강한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이유 없이 혀끝이 자꾸 아리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쓰린 이런 맛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은데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 점점 세지는, 그러면서 입맛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점점 그 통증들이 넓어지면서 입 안이라든지 입술 주변 여기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심하게 되면 안쪽에 구내염 증상이라든지 구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혀를 보면 혀가 빨갛게 되면 그나마 이게 열이 있구나 라는 증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혀가 끝 모양은 정상인 경우가 많고요. 막 옆에 있는 치흔이라고 해서 피곤할 때 혀가 움푹 패이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은 나타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 설통 혹은 구강장렬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재밌게도 어떤 병원을 가든 원인을 모른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라는 대부분의 결과를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몸 안의 기능들에 의한 문제지 밖에 있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상으로 나타날 만한 검사가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어떤 곳에 가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그런 환자분도 계셨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기능적인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를 잘하고 있죠. 특히 혀라는 것은 혈위신지묘라고 해서 심장의 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장의 어떤 기능들이 혀에 나타나기 때문에 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현대의학적으로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는 곳이지만 한의학에서는 피를 펌프질해서 혈순환을 시키는 기관 플러스 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기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어떤 문제,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만성적인 화병이라든지 심장이 보호되지 않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혀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혀는 두 번째로 소화기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의 결핍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어떤 장열감이 나타난다는 것은 화가 위로 뜬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서의 이 화를 다스려주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의 기운, 즉 다시 말해서 신장의 그런 기능들이 조금 떨어졌을 때, 또 다시 말해서 노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한의학에서 신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호르몬의 역할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노화가 일어나니까 위에 있는 심장의 기운을, 불의 기운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혀에서 어떤 자결감, 통증, 어떤 입맛의 변함, 쓰림,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 위쪽으로는 심장의 어떤 열에 의한 것을 조절해 주고요, 아래쪽으로는 신장의 기능을 높여주는 항노화 치료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심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불면이라든지 만성피로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증상들을 같이 없앨 수 있는 청신면장이라든지 천왕보심단 같은 그런 처방들을 하게 되고요. 신장의 노화를 줄여주는 항노화 치료로는 육미지황탕, 신기환, 대영전 이런 처방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직접 침출을 받을 때는 약침으로 위쪽에는 심화를 다스리고 아래쪽에서는 신수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이런 약침들을 쓰게 됩니다. 자, 치료는 한의원에 직접 오시면 잘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께 댁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을 여러분들께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입 안의 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침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댁에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심화를 다스리는, 즉 스트레스라든지 만성적인 어떤 심장의 자극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혹은 불면증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세 번째는 노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서의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해주는, 충분히 쉬어주고 그리고 골반 이하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방법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안의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입안 속에 수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자꾸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물을 벌컥벌컥 먹는 것보다는 그냥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축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입안이 타들어간다고 해서 얼음을 이렇게 대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얼음을 혀에 댔다가 뗄 때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입안에 상처가 생기거나 오히려 너무 차가운 것은 자극을 더 심하게 주기 때문에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영양소의 결핍인데, 그 중에서도 채소와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중에서 약간 서늘한 성질의 것들을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바나나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사탕처럼 문다든지, 혹은 수박 같은 것을 입에다가 머금고 조금 있는다든지, 매실 같은 것들을 초절임을 해서 일본의 우메보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입에 조금 넣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든지, 혹은 채소 중에서 깍둑썰기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것을 씹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수분감을 보충을 하고 침샘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을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침샘이 세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혀 및, 턱 및, 귀 및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세 군데를 골고루 자극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천혈이라고 부르는데 턱 아래쪽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아래쪽에서의 침샘이 자극이 되고요. 턱 끝에서 아래쪽 바로 밑부분에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어도 침샘이 자극이 되고, 턱 끝과 귀 바로 앞에 있는 예풍혈 같은 경우에도 침샘이 자극이 되고, 그냥 손바닥을 턱 교근 부분에 대고 이렇게 살살 문지르기만 해도 침샘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고 자주 씹는 것을 해주면서 약간 서늘한 채소나 과일들을 입에다 넣어주고요. 세 번째, 턱 주변의 침샘들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침이 충분하게 분비게 되어서 혀의 자결감이라든지 그런 통증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로 드실 수 있는 차 중에서는요, 위에 심화를 꺼뜨리는 차 중에서는 연잎차라든지 박하차, 그리고 국화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차 중에서는요, 오미자차, 구기자차, 맹문동차 같은 것들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차들을 자주 음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내가 화가 많은지 혹은 노화가 인해 가지고 생기는 증상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학적으로는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구강장렬감 증후군이 생기기 쉬운데요. 철분과 아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굴이라든지, 아연과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있는 돼지고기라든지, 혹은 철분과 비타민이 함께 있는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표를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평소에 철분, 아연, 비타민 B가 많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매운 것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매운 것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상당히 지속이 더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낫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맛을 드실 수 있는데, 그때에도 매운맛 위주로 먹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음식들을 맛을 골고루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그리고 약간 쓴맛까지 골고루 이렇게 다 드시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 중에서 당뇨약,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나 불면증약, 우울증약 이런 약들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약들을 먹을 때 혹시 이것과 연관이 있지는 않은지를 상의를 해보시고요. 심리적인 화병이 있으면 굉장히 이게 힘들게 되니까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해결을 해주시면 더 빨리 나아지게 될 거예요. 50대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서 이유 없이 혀가 자꾸 타들어가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치료법을 알 수가 없어서 힘들다라는 경우가 많고, 이 현상이 1, 2주가 아니라 몇 년씩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한약으로 잘 낫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생활 습관만 잘 실천해 주셔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완화되어서 신경을 안 쓰고 지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치료를 할 때 치료의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같이 결합해 주면 훨씬 더 빨리 낫게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입안과 혀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